안녕하세요. 데이업 한중입니다. 오늘 유니테크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크노가 오늘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죠. 고가 기준으로 해서 20%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유니테크노가 종가 기준으로는 2%까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고 차익 실현이 나왔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 ESS 관련해서 일단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오늘 일단 주가 상승이 나온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ESS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이 ESS 관련해서 사실 이슈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새롭게.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냐면은 이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속에서 이 ESS 코멘트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뭐 전기차 캐즘 구간에서 뭐 ESS로 뭐 돌파구를 찾았다 뭐 이러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ESS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이 좀 좋지는 않지만 이 외형 성장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이 ESS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리고 ESS의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ESS 관련주들이 좀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ESS 시장 성장의 극대화 전망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테크노를 얘기를 하는데 왜 LG 에너지솔루션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니테크노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ESS 관련주가 아니라 삼성 SDI 관련주죠. 그래서 이 해당 내용도 제가 잠시 뒤에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니테크노 본격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하나를 좀 살펴보면요. 전기차 캐즘의 휘청 LG 에너지솔루션 AMPC 제외를 하면은 2개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위에는 이제 실적 관련해서 적혀 있으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2분기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자체는 좀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이 외형 성장은 소폭 증가를 했다. 북미 완성차 고객 사양 물량에 적극 대응을 하고 전력망용 ESS 매출이 확대된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ESS를 얼마나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이 ESS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가늠하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 ESS 시장에 있어서 그 시장 전망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AI라던가 이런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ESS의 필요도 역시 급격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년 이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ESS의 뭐 미래 전망치를 생각을 해놓고 미래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AI 부분이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ESS 시장도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매년 이 ESS 관련된 실적이 아닌 이 성장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될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중국 기업이 ESS 시장을 아마 8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80에서 9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과독점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이겨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걸 따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의 점유를 앞으로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이제 변동성을 극대화를 시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ESS 부분 자체가 시장 캐파 자체가 좀 크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5년까지 성장률과 그리고 2030년도까지 성장률이 거의 2배 정도 성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30년도부터 35년까지는 또 5배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매출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끌고 오는지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ESS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나올 때 직접적으로 실적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이 ESS 관련주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SS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니테크노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딱히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들어왔던 수급들을 살펴보면은 키움증권이랑 이제 미래에셋, 즉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이라고 보죠. 테마성. 테마성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부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냐면은 일부 적정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들어왔던 개인들의 이 손절매라던가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이 나오는지를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존에 들어왔었던 뭐 투신이라던가 기타 법인이라던가 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은 다 매도 물량이 이제 차익 실현에 나오면서 이탈이 된 상황이고요. 외인도 이제 자금을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더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따로 이제 볼 수 있는 창구가 유안타 창구랑 하나증권 창구, 그리고 메리츠 증권 창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게 물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키움증권 쪽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전 물량들을 사실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구간이긴 해요. 매물대가 좀 두터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기 편 구간을 돌파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이기고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조금은 막판에 좀 힘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역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작년에 증가를 했고, 올해도 이 정도 기조를 좀 유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 매출 성장은 꾸준히 좀 이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뭐 BPS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BR이 지금 0.8배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ESS 관련해서 실적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외형 성장과 함께 이슈,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는 좀 인지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유입됐던 이런 테마성 수급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일부 조정이 나오는 경우,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장 베스트는 사실 이 481선을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밀린다고 한다면은 241선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라인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지를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전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고 다시 ESS 이슈가 있을 때 추가적인 등락폭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이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이번에 이제 공급 계약이 1조 원이라고 이제 협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 SDI 측에서는 1조 원에 대한 부분은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었지만 이 프로젝트를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공급 계약적인 부분은 차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나눠진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니테크노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